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운명이 오늘 공론화 시민참여단의 투표를 통해 사실상 결정됩니다.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공모를 통해 위원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추진되고 있는 자치구간 경계 조정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다른 구로 편입되는 걸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운명을 가를 1박 2일 종합토론회가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마친 시민참여단이 찬반 투표를 하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가 사실상 결정됩니다. 찬반이 격돌했던 토론회 첫날의 모습을 김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찬성과 반대 양측은 기조 발언부터 상반된 전략을 보였습니다. 찬성 측은 시민참여단의 공감대를 건드리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평범한 쌍둥이 엄마이자 광주 도시철도공사 비정규직 직원인 30대 여성을 발표자로 세웠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버스를 타고 내릴 때면 다치지는 않을까 항상 걱정입니다. 쌍둥이 엄마는 외출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런데 지하철은 접었다 폈다 하는 수고로움 없이 유모차 이용이 가능하고 반대 측은 2호선이 가져올 적자를 강조하며 시민참여단의 책임감을 자극하는 전략을 보여줬습니다. 반대 측 시민단체 대표가 직접 나서 공론화 과정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불공정한 싸움이었다며 시민의 선택을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은 어떤 시정도 국정도 지지 않았습니다. 퇴임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 시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시민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종합토론회에는 다양한 연령과 성별, 지역에 따라 선발된 시민참여단 250명 중 243명이 최종 참여해 97%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시민참여단은 도시철도 2호선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 지하철과 BRT 중 뭐가 더 광주에 적합한지 찬반 양측 토론을 들은 뒤 질문을 하며 각자 찬반 의견을 수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찬반 측과 시민참여단의 개별 접촉은 공론화의 공정성을 위해 금지됐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오늘 오후 3시께부터 도시철도 2호선 찬반 투표에 임하며 공론화위는 최종 결과를 집계해 4시 45분께 현장에서 발표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용섭 시장이 전격적으로 민주노총을 찾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사전 약속 없이 어제 민주노총 광주본부를 찾아 정영택 본부장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요청했고 정 본부장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장의 이번 방문에 대해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공모를 통해 조사위원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실체적 판단을 이끌어낼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인사를 추천하기 위해 조사위원을 공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극단적인 주장이나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으로 합리성이 결여된 인사는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게 될 것이라며 극우 인사인 지만원 씨를 배제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르면 다음 주에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2년 뒤 총선을 앞두고 일부 지역의 동을 다른 구로 옮기는 자치구간 경계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쉽게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가 적지 않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의 자치구별 인구와 면적 편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경계 조정. 연구용역팀은 최종 보고회에서 기존 3가지 자치구간 경계 조정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각 사안별 장단점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최종 선택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준비기획단으로 넘겼습니다. 여러 기획단에 계신 여러 위원들께서 소중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기 위해서 하지만 기획단이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당장 누구를 위한 경계 조정인지 모르겠다며 내부에서부터 무용론이 제기됐습니다. 확정을 안 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쯤에서 그냥 없었던 걸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는가. 주민 반대도 변수입니다. 북구 편입을 반대하고 있는 광산구 첨단 주민들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 삶은 안중에도 없는 돌려막기식 경계 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회의원 자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이제 반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20년 총선 전까지 경계 조정을 끝내려고 했던 광주시로선 시구의회 협의와 함께 행안부 승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향후 일정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이런 것을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한을 못 받고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년 뒤 총선을 앞두고 자치구간 경계 조정이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침체된 광주역 앞을 창의 문화산업 스타트업 밸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광주시가 민간기업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광주시는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전국 주요 건설사 등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광주역과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코레일과 함께하는 역사 복합 개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지역 기업들을 상대로도 설명회를 열 방침입니다. 김희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전남대 석좌 교수로 임명됐습니다. 전남대는 김 전 소장에게 석좌 교수 위임장을 수여했다며 김 교수가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비롯한 법률 전반에 관한 강연과 연구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희수 석좌 교수는 광주 서중과 전남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2012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돼 활동해왔고 진보적 입장과 소수자를 위한 판결로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40대 아들은 경기도 광주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이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67살 정모 여인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8일 밤 11시쯤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언니를 찾아간 여동생이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강도 들어가서 이거 없는 사람들이 무슨 강도가 될 때 나중에 들어보는 것 같아 죽었다고 난 그 소리만 듣고. 경찰은 집안에 사라진 금품이 없는 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린 점 등을 토대로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일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CCTV 화면을 통해 아들 유 씨가 이곳에서 4시간여 동안 머물다 간 것을 확인하고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벌이던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경기도 광주의 한 상가 옥상에서 유 씨가 투신해 숨졌습니다. 현장에 유서는 없었는데 흉기와 신용카드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경찰은 세종시에 사는 유 씨가 지난 4일 밤 어머니가 살고 있는 광주까지 200여 킬로미터를 택시를 타고 급하게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아들 유 씨가 어머니를 찾아간 지난 4일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목격자와 유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200억 원대 공사를 몰아준 한전 전현직 임직원과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전 전 상임이사 60살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8천만 원을, 예산총괄실장이었던 57살 B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4천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한전 임직원들은 뇌물을 받고 지난해 211억 원의 추가 예산을 전북지역본부 전기공사에 배정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를 딴 전기공사업자 4명에게도 징역 6월에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자를 성적 순으로 선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에 따르면 인권위는 광주1고와 살레시오고, 광주진흥고와 금호고에 학업 성적을 우선 기준으로 삼아서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 광주시 교육감에게도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과 선발 기준을 확인해서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이에 대해서 국민 기본권의 중요성이 환기된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담양군 창평면의 한 폐기물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150제곱미터를 태워서 초보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길은 10분 만에 잡혔지만 잔불 정리 작업이 길어지면서 밤 11시 30분에서야 완전히 불이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재와 공사장 폐자재 등을 쌓아둔 폐기물 더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수확이 끝나면 방죽이나 저수지 물을 뺀 뒤 마을 주민들이 모여 고기를 잡는 가래치기라는 풍속이 있습니다. 요즘은 보기 힘들어진 가래치기가 남도의 한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동네에서 힘께나 쓴다는 주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무릎이나 허리춤만큼 물이 빠진 저수지 바닥 여기저기를 가래로 내려치며 물고기를 쫓습니다. 가래는 대나무로 만든 온통형 바구니로 진흙 속에 숨은 물고기를 가두는 데 제격입니다. 얼음 팔뚝만한 물고기가 두 손 가득 잡혀 올라오자 지켜보던 이들의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큰 놈들만은 이제 크게 훅청거리면서 느낌이 오고 아주 저양만은 속이 뜰썩뜰썩해요. 벼농사가 끝나면 저수지나 방죽에 물을 빼고 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 방식인 가래치기입니다. 잡은 가물치와 붕어 먹이는 매운탕으로 끓여 동네 사람들끼리 나눠 먹으며 마을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집니다. 옛날에는 품앗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가 잘 끈으로 연결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돼 있었는데 또 가래치기를 함으로써 그 단합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단합된 그런 마음이 사라져가는 소중한 어업유산으로 온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가래치는 날. 가을 농촌의 정겨운 옛 모습과 추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이 폐막한 가운데 아시아 문학 수상자로 베트남의 바이오닌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바이오닌 작가가 시공간을 넘나드는 독특한 리얼리즘으로 전쟁의 슬픔을 탁월하게 형상화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을 2조 1,479억 원으로 짜서 광주시 의회에 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1,454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병설 유치원 학급 증설과 학교 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그리고 미화원 용역 근로자 채용권 전환 관련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 무상급식 실시와 학교 안전, 교육 환경 개선 예산 확대에 신경을 썼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2019년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오는 12월 14일 확정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방역 관련 전문가들은 AI 발생 원인과 정부의 올해 방역 대책 등을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또 살처분 시스템의 적절성 여부와 방역 소홀 농가에 대한 법적 조치 등 방역과 관련해서 제기되어 문제들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순환기내과 정명호 교수가 지금보다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심장 스텐트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염증과 혈전을 방지하는 기술이 적용된 심장혈관 스텐트를 개발했는데 이는 세계적인 과학 저널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심장혈관 스텐트는 좁아진 관상동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혈관에 삽입하는 의료기기로 지금까지는 일부 염증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